우리 상혁 기자님 스테이블 코인 얘기 좀 듣고 싶어갖고 좀 모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가상자산 매체 디지털에셋의 박상혁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3월에 미국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에 3월에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던 찰나에 조 선생님이 관련 주제로 얘기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라이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뭐 지니어스 액트가 될 거냐 아니면 다른 법안이 될 거냐 이것부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상영님이 미국에 이제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 법안을 만드는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처음 가셨을 때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대선 승리를 막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정말 진지하게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일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는데, 이번에 직접 트럼프 행정부 규제기관 인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보려고 하는구나, 그게 정말 느껴져서 처음에 그 회의적인 시선이 좀 많이 바뀌어서 온 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된 매체, 특히 이제 트위터에서 조금 좋은 거 하나 나오면 그걸 굉장히 확대 해석하는 좀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번 이야기한 거를 마치 그게 된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좀 긴가민가 했어요. 이제 다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온체인에서도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베이스에 엄청난 USDC가 이제 막 몰려 들어오니까 아 진짜 미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되고 있구나 좀 느낄 수 있었으나 그래도 약간 그 트위터에서 좀 편향적으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 사고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상영님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미국은 변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셨을 때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올해 안에 통과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 얘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제가 한 20명 조금 넘는 규제기관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뭐 행정명령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법안도 여러 개가 나왔고 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같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게 지금 모든 나와 있는 가상자산 규제 중에서 제일 시급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제일 먼저 통과될 거고 그건 이제 통과되는 시기는 올해 중일 거라는 게 다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넘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뭐 대표적인 법안이 두 개가 있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처음에 나왔던 게 지니어스 액트라고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그게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스테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분이 스테이블 액트라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내셨는데 사실 두 법안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절차상 먼저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법안 중에 뭐 하나만 통과되거나 이럴 것 같진 않고 결국에는 이 통상적인 미국의 법안 절차상 이 두 개의 법안이 통합된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피드백을 받거나 하면은 또 세부 조항은 또 바뀔 거라고 합니다. 어차피 두 법안은 다 비슷하고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표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몇 가지 짚자면은 이자 제공 여부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게 하는데 스테이블 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 테스트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조항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율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제가 3월에 헤스터퍼스 SEC 위원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될 것 같냐? 그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이시냐고.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거는 증권이 아니라고 보고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기능이 붙었으면은 그건 증권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지니어스 액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자형 스테이블 코인이 SEC에서는 지금 증권으로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뉴스가 이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월 중에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는 대로 지니어스 액트가 조금 더 열려있는 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액트에 비해서.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이제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관계자들 사이에선 지니어스 액트가 중심이 돼서 법안이 통과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 이자 제공 여부가 디파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맹점인 것 같거든요. 코인베이스만 보더라도 자신들이 만든 코인베이스 지갑에 USDC를 예치해 놓으면 한 4.7%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에 제공한단 말이죠. 이미 사실 그들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고 사실 그런 이자 자체가 꽤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에 뭐 헤지 펀드나 다른 기관들도 자금을 좀 넣는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아니면은 좀 모호하게 뭐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이런 걸로 좀 풀릴 수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디파이와 디파이가 아닌 거하고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디파이가 아닌 뭐 전통 금융기관이 뭐 발행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아니면은 코인베이스처럼 인가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이런 거는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후에 나올 포괄 법안까지 이렇게 다뤄지게 되면 규율이 될 것 같은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쟁점의 소지가 있는 게 탈중앙성이 뭐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규제를 하냐 마냐가 계속 쟁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탈중앙화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에 대해서 아직 미국 시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디파이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규제 정비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 명의 인사들을 좀 취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크게 이제 나눠서 한 4명의 이제 주요 이제 인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인터뷰를 하셨을까요? 제가 뭐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행사에서 주였던 주요 발언들을 추려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코디 카본 디지털 상공회의소 회장이시거든요, 지금. 근데 이 디지털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SEC 위원장을 취임한 폴 애킨스 분이 여기 디지털 상공회의소 이사를 얼마 전까지 지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기본적으로 뭐 가상자산 교육을 하거나 혹은 뭐 이 가상자산 업자들의 이익을 좀 대변하는 이익단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폴 애킨스 분이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정보력이라든가 뭐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시기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속도라면 5월 중으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과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대통령 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안 나온 부분을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뭐 상자산 법안이 나온다 하면은 빨리 통과될 거란 말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대요 여태까지. 1년 안에 될 거다 하면은 3, 4년 정도 걸리겠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대요. 그래서 저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만 해도 뭐 가상자산을 뭐 옹호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진짜로 2, 3월 지나서 계속 이렇게 행정부 인사들이나 뭐 입법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로 행정부에서 얘기한 그 타임라인대로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네 점점 믿게 됐고 무엇보다 규제기관 위원장분들이 이제 다 바뀌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또 다 가상자산 친화적인 지금 이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이런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번 행정부가 적기고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서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이 브라이언 스테일 공화당 하원 의원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인터뷰를 하진 못했는데 행사에서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합쳐진 최종 법안이 올해 중으로 통과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니어스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합쳐진 형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또 브라이언 스테일 공화당 하원 의원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합쳐진 법안이 다름 아닌 올해 안에 통과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제 이쪽 테스트레치 그룹 같은 경우에는 로비 단체인데
특히 CFTC하고 인벌브가 많은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인자하신 아저씨 상의 분이 계신데 인터뷰했던 분 중에 그분이 부시 행정부 때 CFTC 위원장을 지내셨던 분이고 다른 주요 인물들도 CFTC 출신들이 여기에 많으세요. 그래서 CFTC하고 관련한 정보력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여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중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괄 법안이 논의될 텐데 아무래도 포괄 법안에서 관할권 논쟁이 많았잖아요. SEC하고 CFTC하고. 근데 이제 업계 돌아가는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가상자산 증권성의 폭이 좀 좁아질 것 같고 그만큼 CFTC의 관할이 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오프 더 레코드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여기 실명은 거론을 못 하겠는데 이제 미국 규제기관 관계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뉴스에도 나왔죠. 8월 휴회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고 또 평가를 하셨습니다. 야, 이제 좀 들어보면은 이게 여름 가기 전에 이제 모든 게 좀 통과되고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 약간 시장이 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궁금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은데요. 마침 바로 다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한 번이라도 투자해보신 분들은 다 생각할 만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량의 84%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 중에서도 테더의 영향력은 지금 압도적이죠. 네. 체인얼리시스 같은 경우는 온체인 쪽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온체인 트랜잭션 량에서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을 추월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또 거시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한 분석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희 또 얼마 전에 저희 주체로 세미나를 하나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은숙 상명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달러 약세와 달러 패권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 중에 하나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취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선 달러 약세와 달러 패권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게 지금 정설이고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건데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런 딜레마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얘기들이 경제학자들 전통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현물같이 이렇게 뭔가 거대한 카테고리를 다루거나 혹은 디파이처럼 탈중앙화를 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까다로운 애매한 기준을 좀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준비금을 조성하고 그걸 토대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법에 이렇게 적용하기도 굉장히 쉽고 클리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미국 규제기관 관계자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가야 할 길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하면은 USDC고 아시아 특히 이제 중화권은 또 USDT를 또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 이런 것들의 약간 완력 싸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도 USDT를 포기하자고 하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또 꽤나 이제 큰 영향을 좀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관계자들은 이 USDT를 어떻게 좀 생각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이 화면 다음에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지니어스 법안 사실 주요한 내용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테더 이슈랑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 준비금 요건 부분에 그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금 요건 중에 두 번째 부분 보면은 준비금으로 뭘 조성해야 되느냐 구성품을 봤을 때 USD 현금, 은행 예금, 만기 93일 이내 미국 국채, 만기 7일 이내 RP, 중앙은행 준비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엔 다 미국의 현금
현금성 자산만 준비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당연히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도 안 되는 거죠. 이 준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이 뭐 겨울에 보고서 하나 내놨는데 거기 나왔던 얘기 중에 여기 지니어스 법안 그 준비금 요건을 보고 JP 모건이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지니어스 법안에 표시된 인정 준비 자산을 보니까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없다. 근데 테더는 준비금 중에 꽤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더한테 악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법으로 이렇게 준비금 요건이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리고 테더가 그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해서 뭐 테더가 비트코인을 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바로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또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후에 뭐가 쟁점이 될 거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법안이 나오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 2위는 지금 USDC하고 USDT죠. 네,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1위인 USDT를 볼 수밖에 없는데, 마침 또 지니어스 법안이 막 나왔을 때 2월에 테더와 서클 관계자들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논쟁 아닌 논쟁을 벌였어요. 서로 맞대고 논쟁을 한 건 아닌데 거의 똑같은 시기에 같은 주제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요 발언을 여기 추린 건데, 일단 시기상으로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스테이블 코인 미국 규제가 이게 정비가 되면은 테더 상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 테더 임직원들의 상당 부분이 변호사, 이 규제 대응, 뭐 법률 쪽 인사분들 대부분이시거든요. 테더는 뭐 혹자는 뭐 금융기관 쪽 출신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뭐 법률 대응이어서 그 정도로 지금 규제에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인데, 테더가 아무래도 들리는 소식이 많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아르도이노 CEO가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데 이 서클이 우리를 지금 음해하려고 한다, 뭐 이런 트윗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에 또 서클 CEO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라고 뭐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무임승차가 아닐까라는 발언을 했어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이제 그 알력 다툼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아까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3월에 거의 제가 기사에 실지는 않았는데 사적인 질문 중에 하나, 공통 질문으로 지금 뭐 테더하고 서클하고 이런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거의 대부분의 관계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그 관계자들의 의견도 반반으로 가렸던 것 같고요. 테더가 규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켄터 피츠제럴드가 지금 테더 준비금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기사가 나왔잖아요. 소프트뱅크, 뭐 테더, 켄터 피츠제럴드하고 같이 해가지고 달러 자금 조성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입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테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서 규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의견이 또 있었고, 한쪽에서는 규제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클이 확실히 규제 준수에 지금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렇게 시장성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규제성을 가져간다는 거는 이 향후에 친구들이 규제성을 베네핏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도 이걸 고려를 할 거고 테더의 적당한 수준의 규제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 절차가 따로 지금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있었고, 또 극단적인 시선으로는 뭐 트위터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테더나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미국 국채 매입을 금지하게 할 것이다라는 뭐 급진적인 발언도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소식 나온 거 보면은 그 정도까지의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서클이 이렇게 손해를 안 보면서도 테더도 이렇게 시장성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에서의 적당한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관세랑 비슷하네요. 야, 미국하고 중국 관세로 전쟁하듯이 적당한 합의에 이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관세하고 좀 비슷한 전략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이제 포괄 법안 이제 논의 관련돼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럼 포괄 법안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이거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관계자분들이 중요하게 보셨던 거는 가상자산 현물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는 가상자산 현물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례가 없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으로 가상자산 현물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코인베이스는 지금 어떻게 가상자산 현물 서비스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연방 차원의 현물 규제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주정부에서 알아서 지금 가상자산 현물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정부한테 일일이 다 허락을 구해가지고 현물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듣는 것만 봐도 너무 번거로운 절차잖아요. 주정부의 허락을 일일이 구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주정부의 잣대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기도 어려울 거고 까다로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업자들이 이렇게 현물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포괄 법안에서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현물 규제가 합리적으로 좀 조성이 되면은 미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합리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냐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탈중앙화가 되면은 규제를 안 하겠다는데 그럼 그 정도가 뭐냐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견해가 나왔는데 이것도 다 지금 기준이 다른데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 중에 리 슈나이더 아바레스 법률총괄이라고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탈중앙화 기준에 대해서 이제 파이널리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아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군가가 검증을 멈춰도 블록체인이 계속 작동할 수 있거나 혹은 하나의 주체가 특정 데이터를 진짜라고 선언할 수 없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누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야 탈중앙화가 가능한 거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탈중앙화의 기준을 엄청 이것저것 설정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버네드 같은 경우는 파이널리티에 맞춰서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다 보게 되면은 탈중앙화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무래도 디파이나 이런 것도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지겠죠. 실제로 탈중앙화 기준을 조금 심플하게 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SEC 관할 건이기도 한데 일부는 또 포괄 법안에서 다뤄질 것 같기도 해서요. 헤스터퍼스 SEC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저희 인터뷰하고 했던 발언은 지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여부는 이제 낡은 논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SEC에서 한창 머리 싸매면서 하고 있는 거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아니냐 자체보다는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이 증권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처음 얘기했던 게 애널리사 토레스 법원 판사였죠. 그래서 이제 연방법원 판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처음 리플 판결을 하면서 거래 방식에 따라서 리플을 증권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1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지만 2차 시장 그러니까 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이제 거래 방식에 따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거든요. 뭐 단순히 뭐 1차 시장, 2차 시장뿐만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거래 방식에 따른 증권성 여부를 가려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신에서 나온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SEC가 요즘 3월 들어서 가상자산 TF 원탁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 그러면 거래 방식에 따라서 증권을 나누는데 그 거래 방식의 케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한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정비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상자산 증권 여부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중요한 일이 하나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이제 가상자산 이제 시장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기업들이 자신들 서비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어떤 한도 내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지니어스 법안대로 가면은 많은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법에 맞춰서 발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런 사업자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그 주정부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첫 스테이블 코인 사례라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고 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정부 기관도 이렇게 발행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관할권을 나눈 걸 보면은 100억 달러 기준으로 관할권을 나눴거든요, 지금.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1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이 되면은 이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넘어가 보면
다른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견들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거는 뭐 미국에서 들은 내용이라기보다는 갔다 와서 저희 이제 세미나도 하고 이제 세미나 하면서 전문가분들의 말씀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개 가져와 본 건데요. 뭐 아무래도 통과 쟁점이라고 하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 기반의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자는 논의가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하고도 지금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규율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주요 국가 중에 일본하고 유럽연합 미카가 관련 조항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본 내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 신탁회사, 송금업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은 엔화에 이렇게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너무 일본 시장 내에 유입되지 않게 장치를 걸어둔 상태고, 미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일 1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제한해서 유로화 통화 이렇게 주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한국도 이런 장치를 걸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뭔가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의 뭐 예를 들면은 뭐 단순하게 뭐 생각해봐도 리테일 투자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마켓을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는 뭐 K 콘텐츠나 이런 거에 또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연동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발행 추이를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통화 패권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패권의 어떤 기존 질서를 어느 정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이제 좀 대중화되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도 꽤나 걱정할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뭐 사먹고 이러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개인 간의 금전거래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버리면 사실 요거를 어떻게 과세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이게 참 많은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그러니까 우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과세 당국은 이게 가장 좀 자기네들의 손이 안 닿는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USDC나 이런 것들이 거래됨으로써 굉장한 혼선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좀 의견에 대해서 조금 뭐 입장을 들으신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과세 관련해서는 얘기는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미국 국세청, 그러니까 IRS를 인터뷰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인터뷰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CFTC 관계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상자산 정책이 이렇게 급변을 했는데, 급변한 거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 혼란스럽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이미 워킹그룹 조성해가지고 행정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은 자신감이 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에 적극적인 게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게 다른 기관들도 다 우리하고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여러 가상자산 규제 정책들이 포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걸 이제 비추어 보자면 미국 국세청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진 않겠죠. 네, 당연히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뭐 가상자산 때문에 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라는 말이 뭐 2017년, 2018년 이럴 때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장치를 건 거는 파이널로 출금을 하는 거는 원화로 출금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가상자산 매도를 원화로 할 수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렇게 유출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과세 우려나 이런 것도 파이널 채널을 당국이나 감시기관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게 장치를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면 그 상영님께서는 어떤 것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그 후에 이어질 다른 규제 정비나 다른 법안들도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규제 정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후속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ETF랑 RWA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ETF는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나온 게 없잖아요, 아직. 그럼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나올 게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 솔라나, 리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시장적인 관점에서 뭐 RWA 토큰 하나 이런 거는 또 블랙록이나 이런 이제 대형 기관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또 클리어한 부분 중에 한 영역이 RWA이기 때문에 RWA가 또 자연스럽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또 RWA 관련 뭐 가상자산이나 뭐 회사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코인을 모르는 이제 친구들, 그다음에 지인들한테 야,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질 거고 이제 커지고 있고 지금 엄청나다,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야 하냐? 막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이제 매출 구조를 보면은 USDC를 발행하는 이제 서클사의 이제 매출의 한 반 이상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니까 유통을 해준 대가로 뭐 어느 정도는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반면에 로빈후드도 있고 코인베이스의 경쟁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할 거란 말이죠. 최근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랑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있었으니까요. 상영님이 보시기에 코인베이스 주식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해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은 코인베이스 기업의 성장으로 올라가서 어떤 주식이 좀 상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뭐 거시적인 변수는 제쳐두고 뭐 코인베이스의 뭐 실적이나 뭐 시장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안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가상자산 인프라하고 관련해서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단기적으로는 쭉 가져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일례로 지금 뭐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 쪽으로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CFTC 위원한테 또 들은 게 가상자산 선물, 무기한 선물을 열어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선물이 안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또 미국 갈 때마다 확인한 거지만 3월에 제가 갔을 때도 바이낸스를 한번 켜봤는데 선물 부분은 안 열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쭉 안 되고 있구나. 물론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지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곧 열어준다고 하니까, 또 CFTC 같은 경우에도 무기한 선물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그걸 거론하면서 미국은 이 거대한 시장을 여태까지 놓치고 있었다, 기존 규제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지금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또 코인베이스가 이쪽 분야에서 또 선제적으로 나서면은 이 무기한 선물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또 거래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거래소의 주요한 수익 모델은 또 수수료잖아요. 거래 수수료. 자연스럽게 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로빈후드나 뭐 이런 전통 금융기관에 또 가상자산에 진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갖추지 않는다면은 또 코인베이스한테는 그게 또 도전 과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